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국으로 달려오는데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네요. 참 미세먼지 봄에 황사 때만 줄 알았는데 이 가을에도 있어가지고 특히 환절기잖아요. 감기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는 뿌옇게 미세먼지인데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청명한 가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2048.88포인트네요. 네. 떴는데 밀렸다가 반등 나와 있다가 뭐 이런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자, 코스피 포인트 오늘은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여주시죠. 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네, 2048.44.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이게 뭘까요? 풍요 속의 빈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어느덧 두 달 전에만 해도 곡소리가 나고 더 힘들게끔 할 것처럼 공포의 심리를 주어졌지만 어느덧 2000을 넘어온 것이 문제가, 1900을 넘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0을 넘어왔고, 2000을 넘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2000 중반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2000 중반대 도달한 다음에요, 지금 날씨처럼 미세먼지처럼 뿌옇게 우리 증시는 엄청나게 박스 관점이죠. 약간의 채널 박스 이런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데, 풍요 속의 빈곤. 지수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와서 와우. 어제 전일에 또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가 주니까, 그렇죠? 야, 이거 미국 증시 다시 신고가 나나 보다. 이렇게 되면은 심리가 이러다가 이거 21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에도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막 조급한 심리가 들기도 할 거예요. 기준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준 건 뭔가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두 달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짜신 분들은 지금 풍요롭죠. 네. 언제 어디서 팔아먹을까 이 고민만 하거나, 이제 다 팔아먹었으니까 또 때가 오면은 사면 되겠지 기다릴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뒤늦게 그 밑에서 막 손절치고 도망가고 무섭다고 반등 나올 때 도망가신 분들은 이제 와서 아이쿠야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어떤 종목이든 지수를 대응했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생각보다 올라가질 않고 먹은 것도 없고 단기 수익도 잘 안 나오고 애매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 해외 증시 상승 돌파 지속이 가능한가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가 분석 어제 또 상승해줬는데 업종 대표주의 기술적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드릴 겁니다.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네. 미국입니다. 역시 제일 큰 형님이십니다. 대장입니다. 네. 기준이잖아요.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막 교내에서 막 그 조회 시간이 있잖아요. 기준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운동회 때 다 이렇게 팔 벌려 섰는데,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기준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꾸역꾸역 5월 달부터 움직이다가 급락을 한 번 맞았는데, 이 미국 증시의 급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떨어졌을 때 다 올라올 자리들입니다. 올라옵니다. 다 왔어요. 올 자리만큼은. 이제 더 갈 자리가 있냐, 회귀 자리. 신고가인데 회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면 더 신고까지. 가면 신고까지 회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이 검정색이 뭐냐면 전년도 연말 종가하고 올해 시초가 자리, 연 시초가 자리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빠졌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퐁당 한번 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중국발의 경기 둔화 우려가 같이 겹치면서, 사실 미국은 그러면 이 추이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기 지표는 나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 중국의 흔들림에 같이 한번 동반 하락해줬는데, 올라올 때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밸런스 위치가 전고점 바로 코앞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연말 종가랑 올해 연시 종가까지 회복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 그동안 해왔던 시기에도 1년간 해왔던 시기에 94년도, 5년도도 마찬가지 2000년도 중반에도 출렁출렁 있어도 뭐는 없다고 했죠. 지금까지 추세 하락은 없었어요. 미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점부터 첫 시발점은 출렁거림이 있을 거고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추세적 하락은 미국 증시는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게 정말 큰 이벤트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미국은 꾸역꾸역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각자 도생이 돼버릴 거라고. 벌써부터 올해 그런 흔들림을 동반적으로 보여줬는데 또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잠깐 미국 얘기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미국은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얘기를 안 했잖아요. 미국 증시는 이 전저점을 깰 리도 없어요. 연말 12월 달까지는. 그러면 이 검정색 기준으로 더 올라갔는데 어제 그저께 11월 첫날에 저점이 한 번은 눌릴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가서 정말 신고가 나왔다가 눌릴래? 아니면 전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와서 여기서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해줄래?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전저점은 깨지 않는 것은 거의 99%고 전고점을 한 번 갔다가 밀을래? 눌릴래? 안 가고 누를래?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 그 다음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올해 신나게 잘 달렸습니다. 초반에. 양적 완화 해줬구나. 좋다. 쭉 빠집니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거기다 중국발까지 8월달에 터지면서 확 빠집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죠? 전년도 연말 종가하고 올해 연시가 기준까지 내려와서 힘의 브레이크 받고 반등 줍니다. 우리는 8월 20달 날부터 점진적 상승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독일은 닥스는 올라오다가 한 번 더 9월 달에 올라. 겁먹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가 레버리지나 지수 올라오는 거 9월 달, 10월 달에 팔 이유가 없이 그냥 간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럼 얘네들 빠졌는데 아이고 전저점 깼으니까 더 빠진다? 노. 밸런스 맞춰 올라온다고요. 어디까지 올라왔나? 올해 고저의 하프 자리까지. 이것도 전년도 연말 종가랑 연시가 위로까지는 반등을 줬네? 그럼 결국 올해 연저점을 11월, 12월 달 깰 일은 희박해 보이고. 위로는 그러면 공간마디가 여기 한 번 더 여기 공간을 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매물대가 기술적으로 많고 하니 당장에 2달 남은 사이에서 올해 신고가 낸다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희박하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 검정색 기준에 있어 대략 10,000포인트에서 11,500포인트 사이에서 엎치락 뒷치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얘네도 공교롭게 보면 빠졌는데 어디 이상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연말 종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다음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를 보니까요. 정말 니케이도 잘 갔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힘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양적 완화 막 하니까 붕붕붕 자산시장 떴잖아요. 계속 올라왔는데요. 하반기 딱 들어와서부터 달라집니다. 상반기 때까지 이렇게 잘 날아갔던 것이 하반기부터 출렁 하더니 급락을 맞습니다. 20, 60 데드 교차점, 60, 120 이평선의 데드 교차점. 그럼 얘네들 일본은 위로 튀어봐야 이만이에요. 교차점에 저항 인식한다고요. 그럼 하반기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 노. 그럴 확률은 로또 복권 맞는 확률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간 안에서 머무르는 거잖아요. 이 기술적 영역 안에서 전저점 깨기에는 희박하고 당장에 돌파돼 달리기도 희박하고. 그러면 이 공간의 딱 중간 지점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갈래,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렸다 올라갈래,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 이쪽 다리 걸쳐놓고 시속 게임 할 거라고. 방향성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종목들 셋 다 뭡니까? 네? 특징이 기축통화국 지휘국들이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빠졌는데 전부 다 빠졌다가 어디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연말 종가 위로 올라와 버렸다고요. 현재 위치는.
그게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이것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발의 구간에서 중국이 출렁거릴 때 빠졌던 것도 있지만 실은 9월에 뭐가 있었죠? FOMC의 금리 인상 시점이 있었잖아요. 뭐 거의 대다수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올릴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바로 직전에 하필이면 엉엉엉 울고 싶은데 중국에서 확 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12월 달에 뭐 있습니까? FOMC 있죠. 주목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모든 것들은 이거 벌써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나온 김에. 논란이 많아요. 증시에. 네? 증시뿐이 아니죠. 비유를 하자면 증시는 지금 뭐 실적이 좋네 안 좋네 3분기는 이렇게 나왔으니 4분기는 더 좋을 거네 만에 생각보다 예상을 넘었네 예상을 하회했네 경제 수출이 좀 안 좋네 그러나 뭐 이 내수가 좋고 앞으로 살아날 거네 카더라식이 많잖아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한 방에 잠재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 여름 바로 지금 국내의 어떤 정세도 국정교과서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잠재워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 경제 부분, 또 세제 부분, 또 뭐 국정원 얘기 논란거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든 걸 한 방에 잠재워서 한쪽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얘기해봐야 결국 12월 달 맞이할 FOMC 그 한마디 주목에 시장은 추후의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요. 그게 주목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이 힘 있는 국가들은 빠졌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브라질. 네, 브라질. 저 5월 6일부터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4일이거든요.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역에서. 신나게 빠지고 어때요? 회복을 못해요. 어디를? 천년도 연말 종가하고 올해 연시초가를 올라갔더니 밀리고 올라갔더니 밀리고 어제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유가 반등 강하게 나오니까 같이 힘있게 올라왔죠. 그런 부분 밸런스. 전 세계는 사실 동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의 밸런스 차이가 난다고 키 맞추기가. 그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바로 제가 보는 기준점은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거냐, 전 세계가. 아니면 방금 직전에 봤던 선진국들 위주로는 그나마 괜찮은 자산 시장이 되지만 그 외 국가들 중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못 올라왔어요. 그럼 올라가 봐야 전년 연말 종가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뭐 5만 5천 가고 막 이렇게 달리겠습니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머물러서 왔다리 갔다리 해줄 거다 이거죠. 연말에. 또 보도록 하죠. 러시아. 예.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유가 때문에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하고 천연가스에 관련돼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용가리 통뼈입니까? 4월 24일 날 빠졌고 브라질도 5월 6일 날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5월 13일까지 꾸역꾸역 더 올라갔어. 이런 거 쫓아간 러시아인 개인 투자자들은 바보 된 거죠. 밸런스 자체가 다 꺾고 있는데 혼자서 더 거기서 추격 매수하신 러시아인들은 결국 동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영역에서는. 빠지죠. 신나게 빠졌습니다. 끝도 모를 정도로. 근데 어디서요? 밑에도 받아주면서 8월 24일은 또 공교롭게도 다 똑같았어요. 8월 24일은. 반등. 전년도 연말 종가하고 연시초가도 반등 뿌옇고요. 그럼 얘는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연말까지만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을. 떨어졌던 고조의 하프 자리 정도 보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60하고 120평의 이동평균선이 데드코스 나온 자리. 그럼 여기까지 좀 더 올라와도 관계없는 밸런스고. 하지만 확 올라가긴 그렇고 밑으로 확 빠지기도 애매하고 어쩌면 이 상태에도 계속 머물러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를 보면 이거 지금 어제 건데 따끈따끈 올라왔죠. 근데 제가 더 이상 유가 부분을 표시를 안 해놨어요. 왜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유가를 분석을 거의 매달 한 번씩은 해줬는데 그대로 진행을 가고 있단 말이죠. 다른 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상반기도 굴곡이고 하반기도 굴곡이고 굴곡 박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계속 40불대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왔다리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산유국들의 회의를 주목하자. 거기서 감산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10월 14일 날 제가 유가 한번 잡아본 거예요. 하반기 복합적 외부 요인 많아 전망치가 불투명하다. 하단 40불, 상단 58불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러다 쭉 빠졌다가 또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보도록 하죠. 8월 20일 날. 방송에서 그대로 했던 그 자료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8월 20일 날 유가 하락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고 그러나 현재 구간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36불에서 50불 사이에 하반기 흐름이 예상된다. 8월 20일 날. 그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네요. 희한하게. 예? 지금 유가 저점대가 뭐 거의 36불대, 34불대인가요? 그렇죠. 서부 텍사스산. 그 다음에 8월 28일 날 했던 거 볼게요. 올 상반기 굴곡비형이요. 올 하반기 굴곡비형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빠진다고 했어요? 아니죠. 반등 나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유가도 지금까지 과정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도 현재 상황에서 전략의 상황, 예측했던 전략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유가도 볼 경우 어제 급등 나왔다고 야 이제 막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태워봐야 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 이 가격 구간대 안에서. 그리고 진짜로 바뀔 만한 변수는 미국의 금리와 산유국의 오펙 국가들의 회의 결과다. 그럼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남는 동안에 뺑뺑이 돌리는 거죠. 가격 뺑뺑이. 자, 이렇게 보시면 유가는 결국 그 영역에 그대로 있는 굴곡의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임팩트나 포인트는 아직은 좀 더 큰 임팩트 있는 빅뉴스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인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는요, 3월 달부터 빠졌어요. 네? 3월 달에 하락마디 크게 맞고 왔다 갔다 반응 주다가 빠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인도 증시가 올해만 이렇지 전년도까지 얼마나 잘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인도 증시 보니까 빠졌다가 반등 나왔는데 전년도 연말 종가랑 연시 초가를 못 넘어가요. 맞고 죽고 있어요. 맞고 밀렸죠? 조만간 또 반등 나올 자리라고요. 왜? 수렴하는 과정 속에 영역 공간 싸움을 할 거니까. 그러면 쭉 다이렉트로 한마디 뺐으니까 반등 영역 나올 거고 또 왔다 갔다 할 영역이라는 얘기죠. 호주 보겠습니다. 호주를 보면 요이 땡 출발해서 막 갔는데 빠져요. 4월 13일부터 그리고 4월 24일 날부터 쭉 쌍봉 만들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반등인데 어디에요? 어디 와 있어요? 전년도 연말 종가랑 연시 종가에 하회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여기서 정리하면 이런 거라고요. 선진국 시장들은 빠졌다 하더라도 회복하면서의 주가 회복이 전년도 연말 종가 올해 연시 종가 위에서 형성돼 있고 단 정고점을 당장 돌파하기에는 그들도 부담스럽고 러시아, 브라질, 호주, 인도 이들은 뭐 신흥국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또 자원하고 관련된 국가들이라고 본다면 이들은 빠졌는데 이제 겨우 전년도 연말 종가를 회복하는 리바운딩 정도 위치가. 그럼 우리랑 가장 비슷한 대만 갖고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죠. 대만 갖고 올 초에 잘 나갔습니다. 신나게 빠집니다. 무섭게 빠졌습니다. 만에서 뭐 7,500까지, 7,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반등 나와요. 우리랑 거의 같은 밸런스로.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흐름이. 빠졌던 거에 하프 자리와 6.8 자리. 그런데 전년도 연말 종가는 연시 초가는 회복을 못한 상황. 그럼 대만은 가봐야 요 자리예요. 가봐야 여기 가서 맞고 밀리거나 아니면 거기 못 가고 흔들리거나. 결국 이 영역이니까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땐 8,000에서 뭐 9,000 사이에서의 뺑뺑이라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차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차트 잡아볼게요. 보시죠. 올해 우리나라 증시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땡 하고 1914포인트에서 전년도 연말 종가가 1915포인트. 거기서 땡 하고 출발해서 신나게 달렸는데 다 미끄러졌죠. 미끄러지고 연저점까지 깼죠. 틀린 점은 대만각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졌던 것이 전년도 연말 종가 더 많이 아래서 빠졌고 우리는
위에서 빠진 게 큰 거지 실질적으로 전년도 연말 종가를 하회한 건 요 하나의 퐁당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리바운딩 되는 게 기술적으로 정고의 61.8짜리 2041포인트 매미가 울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연말 종가 12월 달 안으로 연말 연고점을 돌파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99% 희박하지 않나 봐요. 자신 있냐? 뭐 자신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도박하듯이. 하지만 확률적으로 연말 종가가 올해 연고점을 돌파할 확률보다는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밸런스가 같은 위치고 흐름이 그렇고 뉴스나 어떤 주목하는 것이 하나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띄우는 모멘텀이 강할 거냐. 그럼 내리는 거는 출렁출렁은 할 수 있죠. 위도 그래요. 위로 찌르기 하다가 출렁해도 되고 아래로 찌르기 하다가 출렁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임팩트 있는 빅뉴스 나오기 전까지 선물 미결제약 중에 수급을 잘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걸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아까 유가하고 다 했잖아요. 종목은 제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도록 하죠. 어제하고 연결되는 것들인데 수출주들이 막 갔잖아요. 그 8월 20일, 28일 날 때 보시면 화학주도 기준점 다 잡아졌는데 다 왔다고요, 지금.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연말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마디값 상승 다 왔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일봉사. 여기 갭 상승 뜬 거 이거 갭은 메워야 된다. 메우러 내려올 거라고요. 130만 8천 원대까지. 눌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동차. 아유, 현대차가 오늘도 오릅니다. 이제 현대차 10월달 판매 호조가 돼가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건 대봐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현대차도 올 자리에 와서 보십시오. 올해 이 자리까지는 보인다. 한번 맞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6만 6천 원대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걸림돌은 전고점에 워낙 많은 매물대들이 많다고요. 그럼 요 공간을 갔다가 흔들리나 눌렀다 흔들리나 제가 볼 때는 16만 6천 원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예요. 그럼 기아차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 매수를 따라가야 되냐? 그렇지 않죠. 정말 이 종목이 추세를 가는. 우리는 기존에 요 전고점 있죠. 5만 3천 원대, 5만 4천 원에서 요 고점의 사이 빨간색 라인 때까지 올 수 있다. 그대로 받아서 올라와서 이익청 할 만한 자리들이다. 그럼 지금은 요 대량 거래량이 전년도 9월 달에 터졌죠. 그리고 요 거래량 터진 데가 있죠. 거래량 터졌고 매물대가 몰려있죠. 그럼 기술적으로 지금 가봐야 6만 원이에요. 5만 9천 원대. 브레이크 걸릴 자리. 그러니까 쫓아가서 매수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존에 보유자들 한 번 더 홀딩 할까 말까 볼 자리 아니면 수익 청산하셨던 분들은 포지션이 없으면 기다려보는 자리, 매수 자리, 눌림 자리들을 쫓아갈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 기다려보시면 알 거라고. 이런 식으로 수출주들이 거의 맥스를 채워놨다고요. 그럼 화학주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LG화학은 기억나시나요? 주봉상? 주봉을 제가 쭉 잡아드렸을 때 이 가격 보이시죠? 이 가격대에서 나와서 그 2013년도에 출발 지점이 이 33만 원대다. 그 32만 원 여기 정도 보일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 터진 역까지 올라온다, 왔다. 그럼 여기서 막 힘겨루게 싸움할 자리거나 저항점 위치가 제 눈에는 보이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자꾸 추격 매수해야 될 위치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항점으로 보인다. 수출주들이 다 여기서 지금 한국위를 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걸릴 자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11월 달에. 자, 그리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슈. 고용지표 연준위원 발언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이벤트 핵. 이 핵은 우리나라 현재 국제 상황으로 아까 비교를 좀 해드렸죠. 한 방이에요. 국정화 교과서처럼 한 방으로 논란 잠재우고 이슈를 만들 거라고. 4일, 6일 연준위원 발언과 6일 경제지표 이거 좀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지수 분석 가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자료고요. 그대로 유효하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분석 또 다음 자료 갑니다. 이거 얘기했을 때가 있었죠. 2000포인트 회기 자리다. 2120, 2080, 2800. 이 공간이 좀 열었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왔다 갔다 내려올지 이 공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봐도 우리는 동일한 위치라고요. 우리만 뭐 특별하게 더 잘 나가지고 더 잘 날아가는 게 아니라 11월 예상 추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예상인데 이렇게 100%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서 그중에 하나를 그려온 거예요. 여러 개 그릴까 하다가 한 개만 그려봤습니다. 9월 달에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 올라갔다가 눌렀다 반등 줬죠. 이거 뒤집어 볼까요? 싹 뒤집으면 올랐다가 내렸다 반등 줬다 내렸다 반등 줬다. 이거 뒤집어 놓는 11월 달이 예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11월 달은 제가 어제 했지만 최소한 3마디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의 구간은 저걸로 예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미결제약 좀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체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참고하시고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